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서서 밤새 몸속에서 걸러져 나온 소변을 변기에 보게 됩니다. 어김없이 표면에 잔잔하지 않은 거품이 동그랗게 피어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고기 좀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거품이 며칠, 몇 주, 몇 달째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거품료, 즉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일시적으로 많이 배출되어도 생길 수 있지만 때때로 이건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소변의 성분 변화가 미묘하지만 꾸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엔 거품료를 그냥 물줄기가 새서 그렇다고만 생각해 병원에 오지 않다가 뒤늦게 신장질환이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생활을 조금씩 바꾼 덕에 병을 막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거품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작은 신호에서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거품료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해오며 깨달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매일 이 과일만 먹었을 뿐인데 거품료가 사라졌다는 실제 사례를, 그 배경과 과학적 근거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매일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신장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걸음은 거품료라는 사소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품료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단백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경우 뇌 표면 장력이 변하면서 거품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뿐 아니라 혈관, 심장, 간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새어나와 거품이 보이는 것이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흔한 질환들이 거품료 뒤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고 물 마시는 습관도 줄어듭니다.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거품이 더 잘 생깁니다. 여기에 짠 음식을 자주 먹거나 가공식품 섭취가 많으면 신장은 더욱 부담을 받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평생 내 몸은 튼튼하다며 건강검진을 소홀히 했습니다. 품이 3개월 넘게 지속되자 아내의 권유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이었고 초기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단을 조절한 후 수치는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거품료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SOS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진통제나 항생제, 심지어 장기 복용항 보조제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을 믿고 장기간 복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학계에서도 거품료와 특정 생활습관, 품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켜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소변에서 거품을 보았다면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을 하나씩 점검하고 생활 속에서 조정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가 이야기할 과일로 이어집니다. 이 과일이 어떻게 신장에 힘을 주고 거품료를 완화시키는지 다음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몸속 깊숙한 곳에서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합니다. 마치 꼬박 24시간 가동되는 정수기처럼 혈액 속의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내고 몸이 필요한 미네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죠. 하지만 이 작고 부지런한 장기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 중 하나가 풍뇨입니다. 신장이 처음 약해지기 시작하면
통증이나 불평함 같은 눈에 띄는 증상은 잘 없습니다.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신장 여과막을 통과하지 못해야 정상인데 여과막이 손상되면 작은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단백질이 빠져나옵니다. 그 단백질이 물 표면 장력을 바꾸어 거품이 오래 남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거품료가 지금 당장 큰 병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방치하면 초기 경고가 점점 큰 경고로 바뀝니다. 신장이 조금씩 더 손상되고 나중에는 피로감, 부종, 혈압 상승, 식욕 저하 등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를 보면서 배운 건 신장은 미리 챙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7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에 자신 있었고 젊을 땐 등산과 배드민턴을 즐기셨죠.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 거품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피곤함도 느끼셨지만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1년 뒤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품이 이렇게 심각한 신호일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신장의 초기 경고는 거품료 말고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발목이 쉽게 붓는다면 이미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색이 탁해진 경우도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거품료는 이런 다른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빠른 알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품료가 항상 단백뇨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물리적 요인, 줄기 속도일 뿐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60세 이후의 지속적인 거품료는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장이 아직 회복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습관과 식단 변화로도 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 매일 먹는 한 과일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왜 과일이 신장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과일이 가진 힘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는 일부 과일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심지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신장은 매일 약 50갤런, 즉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높아지면 여과막이 손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과일 속 천연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은 이 손상을 완화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시트룰린 시트르산 성분은 의 산도를 조절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모든 과일이 신장에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과일은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 선택은 단순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거품료가 있어 약은 먹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추천한 특정 과일을 하루 한 조각씩 꾸준히 드셨죠. 3개월 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환자분이 딱 이거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과일이 신장을 돕는 원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탈수를 예방하고 소변을 묽게 만들어 거품 발생을 줄입니다. 둘째, 염증 완화. 과일 속 항산화 물질이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셋째, 혈압 조절.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관과 신장을 보호합니다. 학계에서는 과일의 종류와 섭취량, 그리고 실제 임상 효과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건 적절한 과일 섭취가 전반적인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매일 이 과일만 먹었을 뿐인데 거품료가 사라진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당신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진료실로 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눈빛이 반짝였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겨요. 2달 넘게요.
근데 병원 가기 싫어서 미루다 이제 왔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신장 기능 지표도 경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밥상에서 고기와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물은 하루 3컵 남짓 마셔 과일은 단기 많다며 거의 드시지 않았죠.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수분과 함께 멜론을 섭취할 것을 권했죠.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멜론이 무슨 약도 아닌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멜론은 수분이 90% 이상이고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과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아침 식사 후 멜론 한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한 조각, 대략 150g 정도였습니다. 2주쯤 지나자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거품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한 달 뒤 재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멜론 덕분만은 아닐 수 있어 섭취를 늘리고 짠 음식을 줄였으며 저단백 고채소 식단을 병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인은 멜론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먹기도 쉽고 부담도 없고 매일 챙기다 보니 생활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사례를 여러 간견과 환자 교육 시간에 종종 소개합니다. 단순히 멜론이 좋다가 아니라 한 가지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과일 섭취가 직접적으로 단백뇨를 줄이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상 경험상 멜론 같은 수분 저나트륨 항산화 과일은 신장 회복 과정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멜론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과 그 작용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과일이 신장에 부드러운 약처럼 작용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멜론은 겉보기엔 단순히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장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합니다. 전체 무게의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이 수분은 몸속 탈수를 예방하고 소변을 묽게 만들어 거품 발생을 줄여줍니다. 신장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 여과 기능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칼륨입니다. 멜론 100개는 약 257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혈압은 신장 질환의 대표적 원인이므로 혈압 조절은 곧 신장 보호와 직결됩니다. 멜론에는 또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A로 전환되어 세포 재생과 점막 보호를 돕죠. 신장 여과막이 손상된 경우 이런 항산화 성분이 장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멜론에 함유된 시트룰린과 시트르산입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시트르산은 소변의 산도를 조절해 결석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신장 질환뿐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심하게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과다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어 당뇨가 있는 분은 멜론의 당분 함량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 시 멜론을 부드러운 보조제라고 표현합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고 전반적인 신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 멜론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수박, 참외 등 고수분 저나트륨 과일을 자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늦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디자인과 표본 크기에 따라 한계가 있지만 임상 경험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멜론을 포함한 과일을 거품료 완화 목적으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건강 목적으로 먹을 때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특히 거품료 완화를 위해 멜론을 먹는다면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섭취량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는 분이라면 잎이 200g 손바닥 크기의 멜론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칼륨이나 당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 100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들에게 포만감이 아니라 혀끝의 만족감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나 오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장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활동이 활발하며 과일의 수분과 영양소가 이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 늦은 밤, 특히 취침 전에는 소변량이 늘어나 방해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방법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권합니다. 갈아 마시는 주스 형태보다는 잘라서 씹어 먹는 것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하고 소화 과정에서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멜론과 함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소변이 더욱 묽어져 거품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멜론만 단독 영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박, 참외, 배 등 수분 저나트륨 과일도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멜론은 그 중에서도 칼륨과 항산화 성분의 균형이 좋아 거품료 완화 사례가 비교적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에 멜론과 함께 삶은 현미밥 소량을 곁들였습니다. 3개월간 식단을 유지한 결과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딱 하나 바꿨는데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과일 섭취가 직접적으로 단백뇨나 거품료를 완화한다는 인과관계를 확정짓는 데 신중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예방의 기본 원칙인 수분 공급, 혈압 조절, 항산화 효과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이 과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과일과 식습관으로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그리고 반드시 병원 진단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놓치면 후회하는 타이밍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과 식습관이라도 모든 거품료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품료가 2주 이상 지속되면서 거품의 양이나 지속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생활습관 개선만 바라보다가는 신장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색이 붉거나 탁해지고 악취가 심해지는 경우는 혈뇨나 감염이 동반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경고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심하게 붓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 종아리가 단단하게 붓는다면 신장이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피로감, 숨참, 혈압 상승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미 신장 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상 경험상 당뇨병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거품료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 손상의 쌍두마차입니다. 아무리 과일과 채소를 먹고 물을 잘 마셔도 혈당과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 보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거품료가 있음을 알고도 조절해보겠다며 병원 검진을 미뤘습니다. 6개월 뒤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올 걸 하며 아쉬워하셨죠.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기에 저는 생활습관 플러스 전문 진단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부 거품료는 신장 질환 외의 원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로, 감염, 전립선 질환, 드물게는 종양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계에서도 거품료가 반드시 신장 질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과 겹쳐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지속되는 거품료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일 섭취보다도 더 근본적인 신장 보험이 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하루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의 2리터의 수분을 권장하지만
신장 기능 상태나 심장 질환 여부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 가당 주스 등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신장을 혹사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젓갈, 라면, 인스턴트 음식 등은 가능한 한 줄이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금 절반 줄이기만 해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주범입니다. 혈압은 130-80mg/q 이하, 공복 혈당은 100mg/dl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정기적인 측정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거품료가 거의 사라지고 신장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덜 짜게 먹고 매일 30분 걷기, 하지만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목표 수치나 실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과일과 생활습관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의학계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연구자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를 아시면 정보를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일과 생활습관이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에는 많은 의사와 연구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멜론, 수박배 같은 고수분 과일이 소변 농도를 낮추고 단백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칼륨과 당분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습니다. 결국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입니다. 또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신장질환 초기 단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는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효과가 확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4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과일이나 생활습관 변화가 단독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지만 치료의 토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로 단백뇨 수치를 낮추면서 을 포함한 저염 고수분 식단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재미있는 환자 본인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기록하며 작은 변화를 즐기는 분들은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또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약효가 금방 줄어들죠. 학계에서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속 특정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 재생에 직접 관여하는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장 건강이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복 과정에서 심리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의학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 부분입니다. 신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소변 검사 수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전반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부종이 사라지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활동량이 늘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 건 마음이 회복되면 몸도 따라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거품료라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서 생활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됩니다. 단순히 신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여러 장기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을 돌보면 다른 곳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한 69세 환자분은 거품료로 내원하셨다가 멜론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수치가 호전된 건 물론이고 매일 걸음을 기록하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죠. 이런 변화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이는 곧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해 신장이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은 생활 속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작은 즐거움을 매일 느끼는 것,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됩니다. 의학계에서도 최근에는 신체정신 통합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식이요법, 약물 치료가 몸을 돕는다면 긍정적인 생활 태도와 사회적 교류는 마음을 돕는 약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훨씬 빨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당신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내년 이맘때 당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품료와 신장 건강, 멜론 한 조각의 힘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익숙한 리듬 속에서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부엌,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잘 익은 멜론 한 조각. 그 작은 습관이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를 완화하고 몸과 마음 모두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짠맛을 조금 줄이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 그 속에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이미 당신은 건강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절대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길 끝에는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요를 줄이고 신장을 지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멜론이든 습관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건강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선택이 내년 이맘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